이것도 계속 연동해서 봐야 돼요. 이제 짜 맞춰야 되니까. 자, 기무가설 교차 분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거는 맨 앞에 보시면 그 작업성 보시면 맨 앞에 유학정리 있을 거예요. 맨 앞에 보시면 여기 통계적인 분석 방법의 유학정리가 여기 있죠. 네. 네. 과학적인 방법, 요약정리하는 방법 지금 보시는 거 그대로 정리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부분은 이 뒤에 부분에 여기 다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교차 분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질적 변수와 질적 변수 n과 퍼센트를 본다. 그렇죠? n과 퍼센트를 본다. 그 다음에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기무가설은 독립이다. 대립가설은 독립이 아니다. 자유도는 n-1, n- 곱하기 였습니다. 마지막 행수, 그쵸? 행수. 자,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자, 첫 번째.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여야 되고, 독립 변수는 질적 변수인데, 속성이 몇 개야 된다? 두 가지다. 두 가지만 돼요, 두 가지만. 전제 조건은 독립성, 정규성, 맞죠? 네. 그 다음에요. 기무가설, 대립가설 보죠. 기무가설은 두 개의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두 개의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사후다. 맞죠? 사전 사후. 일반적으로 사후에서 사전을 뺀 결과를 보면 좋겠다. 이거를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분산분석입니다. 분산분석은 전제 조건부터 천천히 보시면 가정은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그 다음에요. 가설 볼까요? 가설? 가설 전에 적어줘.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고 독립 변수는 질적 변수인데 몇 개 이상? 속성이 3개 이상. 여기서 기무가설은 어떻게 돼요?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최소한 하나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 요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후 검정은 통계적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을 보겠습니다. 상관 분석은 우선은 양적 척도와 양적 척도를 본다. 뭐라고요? 양적 척도와 양적 척도를 본다. 질적도 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양적을 본다. 기무가설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로는 0이 된다. 로는 0이 된다. 대립가설은 로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 식은 어떻게 된다? 상관관계 식은 SY분의 SXY. 다시 뭐라고? SXXY분의 SXY.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표준편차 공분산을 봐도 무방하다.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제곱합의 제곱근이다. SX는. 그래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넘어간다. 자, 다음은 상관관계 여기까지 되셨고요. 다음 회귀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관계는 여기 있다. 상관관계는 양적이고요. 선형관계를 보는 거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방향성을 보고 그 강도를 본다고 그랬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0.6 즉 절대값 0.6이면 뭐라고 한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한다. 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함수관계를 밝히는 것이 회귀분석이 되는데, 우선은 기무가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무가 여러 가지, 여기부터 봅시다. 우선은 양적 척도를 집어넣는 거고, 양적 척도는 아닌 독립변수를 넣을 때는 가변수를 넣는데, 가변수는 n-1개다. 그쵸? n-1개. 그 다음에요. 우선은 모형의 적합도를 본다. 뭐라고요? 모형식의 적합도. 두 번째는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보게 되는데, 모형의 적합도에는 R스퀘어하고 분산분석표를 본다. R스퀘어 값은 뭐라고요? 0.6 이상 나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SST분의 SSR. 뭐라고요? SST분의 SSR. 상관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의 제곱이 뭐가 된다? 상관계수의 제곱이 결정계수값이 된다. 하지만 결정계수에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상관계수값은 되지 않는다. 왜?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넘어가죠. 자, 두 번째로는 분산분석표를 볼 건데 0.05보다 작으면 모형식이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보시게 되면 베타는 제로다, 베타는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회기식만 다시 볼게요. 회기식은 y 햇은 어떻게 된다고요? 베타 0, 베타 1, x 1, 입실론 i 맞나요? 자, 여기를 보시면 베타 1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베타 1은 sx분의 sxy. 그 다음에 베타 0는 y 바 마이너스 베타 1 x 바. 그런가요? 자,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sxy는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 xi x 바. 그 다음에 빼기죠? yi y 바. 그렇죠. 얘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메이션 xi yi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x바 y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밑에 거를 풀어볼게요. 얘를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xx가 되기 때문에 얘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xi의 제곱 맞죠? n x바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상과 회귀 분석이 된다. 그래서 y바 마이너스 x 베타 1 x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건 필기 때만 말씀을 하는 거고요. 회귀 분석 실제로 돌리면 이런 것들은 별로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실 건데요. 자, 정의를 보실 거고, 정의를 보셨고, 자, 객관성, 실증성, 명료성,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가설에는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하고 차이가 있다. 뭐라고요? 기존하고 차이가 있다. 자, 다음에는 변수를 보실 건데요. 변수부터 볼게요. 변수는 언제든지 변하는 수를 말한다. 뭐라고요? 언제든지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 따라서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다. 뭐라고요?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변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변수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크게 구분된다. 뭐라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한다. 독립변수는 원인, 종속변수는 결과. 독립변수는요, x, 종속변수는 y.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변동 때문에 종속변수의 변동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맞추기면 좋다. 변수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상호배타성, 포괄성, 다수의 속성, 그 다음에 동일한 범위가 있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상호배타성. 뭐라고 한다고? 상호배타성은 중첩되진 않아야 된다. 포괄성은 하나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수의 속성,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 되고 동일한 범주를 가져야 되고 관계성, 최소한 변수로 최대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변수의 특성입니다. 변수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된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의 것들은 뭐라고 한다? 외생변수라고 한다. 뭐라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의 것들은 자, 외생변수라고 한다. 외생변수는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도 포함이 돼요. 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3의 변수, 즉 검정 요인을 통해서 정말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관계를 밝히는 검정 요인을 투입하는 제3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개 변수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A와 B를 연결해준다. 뭐라고? A와 B를 연결해주는 변수를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고 한다. A와 B를 연결해주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매개 변수. 자,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선의 변수는 뭐라고요? 독립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 뭐라고요? 독립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 자, 선의 변수가 사라지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독립변수가 없어지면 선의 변수도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성변수는 하위를 구성한다. 뭐라고요? 하위를 구성한다. 자, 허위변수, 외재적 변수, 외적 변수입니다. 원래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게끔. 뭐라고? 원래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게끔. 뭐라고요? 사진이죠? 원래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허위적 변수. 자, 그 다음에 회식. 그때 친해지고 다음날 되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선수. 이게 뭐가 된다고? 회식은 허위 변수가 되는 거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억제 변수는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게끔 만드는. 뭐라고?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뭐라고 한다? 억제 변수. 왜곡 변수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서로 변화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것들. 조절 변수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강도를 조율한다. 강도를 조율한다. 잠재 변수는 관찰이 어려운 것들을 뭐라고요? 관찰이 어려운 것들. 자, 관찰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찰이란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뭐라고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관찰법이라고 한다. 자, 관찰법에는 그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찰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복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정의를 보실 건데, 정의는 개념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 있다. 뭐라고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다. 개념적 정의는 범위를 결정하는 거고, 조작적 정의는 실제로 계량화를 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범주를 결정한다.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뭐라고요? 범위를 결정한다. 옳고 그름은 없다. 얘를 올바르게 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에 반해서 조작적 정의는 실제로 추상화 정도를 계량화로 만든다. 계량화로 만든다. 자, 그래서 실제 계량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념적 정의의 예시는 듣기란 청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는 듣기 능력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계량화를 시키는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정제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된다. 다시요.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정제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된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정제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어떤 정의예요? 명목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이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10분 정도 쉬고 할게요. 자, 다음은 조사 설계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설계 파트가 되는데요. 조사를 설계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하나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뭐라고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탐색부터 한번 보죠. 탐색적 조사를 보시게 되면 가설의 구체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뭐라고요? 가설의 구체화. 그래서 본조사 이전에 실행하는 것들.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쓴다. 그쵸? 귀납적 방법을 쓴다. 그래서 문헌조사, 사례조사, 전문가조사들이 있다. 뭐라고요? 문헌, 사례, 전문가조사. 그래서 문헌조사는 2차 자료가 되는 거고요. 사례조사와 전문가조사는 1차 또는 2차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수집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FJ, 델파이, 정책 델파이. 그렇죠? 브레인스토밍, FJ, 델파이, 정책 델파이. 브레인스토밍은 뭐가 된다고요? 아이디어 회의다. 뭐라고요? 아이디어 회의로서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의견을 조언한다. FJ는 사회자가 배석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한다. 델파이는 타인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임명성과 피드백. 뭐라고요? 임명성과 피드백. 의견을 통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부분. 1차는 델파이, 2차는 정책적 델파이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자, 델파이 방법은 새로운 정보가 어렵고 소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는 뭐라고요? 선제 상황을 요약한다. 뭐라고? 선제 상황을 요약하고 묘사하는 방법을 기술적 조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